새로이 불어오는 새 봄의 바람 부를게. 바람 따라 더 퍼진 노래. 겨울 지나 피어난 내 꿈과 소원을 말할 수 있게. 초록을 담은 이 도시를 껴안아 날아 더 위로 저 하늘 닿을 때까지. 우주를 넘어 뛰어놀 수 있다면 나의 바다를 건너 함께 날 수 있다면 노래를 타고 내 꿈에 닿을 때까지 내 우주를 넘어 부를게 새 봄의 노래를. 달려가 상상 속에 별들의 바다 부를게. 반짝이는 새벽별처럼 어둠 끝에 기다린 널 만나 영원히 꿈꿀 수 있게. 길을 잃었던 날 지켜준 계절과 날아 더 위로 이 세상의 끝까지. 우주를 넘어 뛰어놀 수 있다면 나의 바다를 건너 함께 날 수 있다면 노래를 타고 내 꿈에 닿을 때까지 내 우주를 넘어 부를게 새 봄의 노래.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던 날 파래진 밤 위로 별을 찾을 때까지 날개를 따라 저 파도를 따라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까지 날아 저 하늘 위로. 저 우주를 함께 날아갈 거야. 온 세상을 가득 힘차게 노래할 거야. 그 노래 타고서 내가 꿈꿔왔던 그곳에서 만나 너에게 새 봄의 노래를. 안녕하세요. 영화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명민지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시험인 만큼 결과가 조금 아쉬운 학우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들을 잘 추스리시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통해 노량해전과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을지 노래로 힌트를 조금 드려보려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못해 잠만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가슴 한켠에 내채운 남아있다면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줘. 노래를 들으니 어떤 영화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방금 저희가 듣고 온 꽃이 피고 지듯이는 영화 사도의 OST로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사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사망하게 된 이모화변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모화변의 배경과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모화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킨 다음 뒤주에 가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왕위 세습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어도 왕이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즉, 이모화변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모화변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 노론과 소론의 대결 구도, 당파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비극의 주인공인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추천곡 하나 듣고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앤오프의 By My Monster. 너를 떠나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란 걸 알게 된 그날부터 비가는 계속되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게 무서웠어. I cannot handle this anymore. 혼돈 속에 갇힌 채로
걸음질 나다가도 내 시선은 너에게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여. 널 원할수록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 가족일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놓아줘. 안녕. 유형이 되어 떠도는 고백의 문장은 여전히 나를 옥죄어 힘들게 해. 꿈을 꾸도 살다가도 너의 천사 같은 미소가 내게 알려줘. 여긴 저기야. I'm in the hell so fully 더 가면 갈수록 풀리지 않는 걸. 혹여나 조금만 한간의 썸을 보고서 난 또 꿈을 꿔. 이대로는 안 돼.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놓아줘. 그다음에 기억이 왜곡돼요. 꾸며질 때까지 넌 나를 떠올리지 말게. 난 밤하늘 좁한 궤도를 비춰낸 햇살일 뿐이야. 마음의 헛수이 파문을 점점 번져가더니 나를 일렁이게. 사랑은 이렇게 내게 가혹한 재앙이 됐어. 너를 탐한 죄로 내 저주에 빠진다면 한 찰나라도 좋으니 널 가지고 싶었는데 환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이어갈 수 없는 이야기. 마침내 안녕.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사도세자의 이름은 바로 이선입니다. 이선은 굉장히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으며 특히 예술과 무예가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선의 아버지인 영조는 경종의 이복 동생으로서 반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재위 기간 내내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이선의 존재는 아주 특별하고 또 매우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선은 영조가 첫째 아들을 잃고 한동안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얻어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이선에게 큰 기대를 품게 되었고 이선이 후계자로서 많은 교양을 쌓고 성장하길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선 역시 아버지인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훌륭한 세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바람직한 왕과 세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기대는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고 그 기대는 사도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행동에 낱낱이 간섭하고 질책하는 등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영조의 학대는 매우 가혹했는데요. 날씨가 흐린 것을 보고 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도세자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영조는 비록 혹독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랬고 사도세자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어쩌면 영조와 사도세자는 왕과 세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닐까요?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모화변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러브 포엠.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영조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린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은 바로 의대증인데요. 의대증이란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강박장애로 옷을 입어야 할 때마다 사도세자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시중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수십 장의 옷을 준비해야 했으며 사도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린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은 바로 의대증인데요. 의대증이란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강박장애로 옷을 입어야 할 때마다 사도세자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시중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수십 장의 옷을 준비해야 했으며 사도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의대증은 의관을 갖추면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야 한다는 사고에서 발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폭행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도세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그의 정신질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극심해진 사도세자는 각종 비행을 일삼았는데요. 영조는 이를 보며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최극단에 도달하였을 때쯤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자결을 명령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영조는 끝까지 사도세자의 자결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인해 사도세자는 자결하지 못했고 영조는 이에 대해 더욱 분노하며 세자를 뒤주에 가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폐위시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8일 만에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이고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 사도세자의 묘가 정말 볼품없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진정 어떤 존재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이하이의 한숨.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뺐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있을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가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있을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영화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사도세자와 정조의 관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사도세자가 매우 소중하게 여긴 아들이었습니다. 정조 또한 이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왕위에 오른 뒤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까 사도세자의 무덤이 흉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효종의 파묘 자리였던 원릉에 안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통해 선왕 영조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영화 사도를 통해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영화의 내용이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의 진짜 영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